오! 화려한 그래픽과 파티클 효과, 역동적인 캐릭터 움직임, 국내 게임 유저들은 물론이고 해외 개발자들까지 나서 극찬하고 있는 K게임의 미래, 도깨비를 보다 보면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다 좋은데 이건 대체 뭐 하는 게임이지? 도깨비의 개발사인 펄 어비스가 개발 중인 다른 게임들, 그러니까 붉은 사막이나 플랜 8 같은 경우엔 딱 보면 어떤 컨셉의 게임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아, 이건 디비전 느낌 나는 슈팅 게임이구나. 아, 이건 검은 사막의 외전 느낌의 중세시대 배경 액션 게임이구나 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건 처음 보는데 또 너무나 매력있는 컨셉이라 이게 무슨 게임이며 이런 게임을 대체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게임 도깨비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은 개발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사 펄 어비스를 찾았습니다. 트레일러 공개 이후 도깨비에 쏟아진 찬사의 중심에는 게임 내 각종 오브젝트가 있었습니다. 영상에 스치듯 지나 보이는 오브젝트 하나하나가 살펴볼수록 대단히 한국적이면서도 또 디테일했거든요. 여기 이 기화 좀 보세요. 이거 진짜 K기화 아닙니까? 실제로 펄 어비스는 도깨비 속 오브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3D 스캔실에서 실제 사물을 스캔해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저희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에도 막 3D 스캔을 마친 물건 하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교과서에서 보셨던 백제 금동 대학로 모형입니다. 참고로 이게 어디 나왔냐면요, 트레일러가 아니라 2021년 추석을 기념해 도깨비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움짤의 배경에 아주 작게 등장하는 소품입니다. 물론 게임 제작에도 이 대학로가 사용됐다곤 하지만 지금까진 그저 움짤 속 소품에 불과한 이 대학로를 구현하기 위해 이 3D 스캔실에서 무슨 짓, 아니 이를 벌이고 있는지를 보세요. 카메라를 180대가량 설치한 스캔실에서 360도로 이 백제 금동 대학로를 찍은 뒤 3D 오브젝트로 일일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뒤쪽의 멍석도 이렇게 3D 스캔을 통해 구현했다는데 확실히 디테일에 대한 찬사가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죠? 특히 이 3D 스캔은 단순히 게임 속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직접 스캔실에 들어가서 스캔을 하고 렌더링을 거치면 이렇게 조금은 추리하게 생긴 캐릭터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생각보다 질감 표현이 상당히 디테일하죠? 자, 이쯤에서 불길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작은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스캔실에 물건을 가져와 스캔을 한다 치자고요. 그렇다면 앞서 말한 큰 건물이나 정자 같은 것들은 대체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맞아요, 직접 가야죠. 이곳 3D 스캔실 직원들은 건물뿐 아니라 거대한 바위처럼 한국적인 맵 모양을 만들기 위한 지형 지물들이라면 일단 모조리 스캔해왔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상 이곳 저곳에 보이는 맵 내 대부분의 오브젝트들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3D 스캔팀이 원형을 따낸 뒤 맵 분위기에 맞게 약간씩만 디자인 변형을 가한 경우가 많다 하네요. 트레일러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있을 법한 지형이라며 기시감을 느끼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아마 이렇게 실제 사물과 지형 지물을 복붙하다시피 스캔해 탄생한 이 오브젝트 덕분이 아닐까 싶네요. 게임 만드는데 맵과 오브젝트만 만들면 끝이 아니죠.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도 나와야 합니다. 특히 게임 속 도깨비는 문자 그대로 도깨비와 함께 게임 속 적과 전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구현해야 하는 캐릭터 움직임이 많아요. 이 트레일러 장면만 봐도 좋게 4캐릭터 각각의 움직임이 따로 구현돼야 합니다. 이렇게 스케이트도 타고 전투도 하고 이런 역동적인 모습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이 넓은 공간은 펄 어비스의 모션 캡처실로 여기서 롱보드를 타면 도깨비 속 캐릭터가 롱보드를 타고 자전거를 타면 이렇게 캐릭터가 라이딩하는 모습을 구현해낼 수 있다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직접 보시죠. 몸에 다닥다닥 모션 인식 장치를 붙인 배우분께서 모션 캡처실로 들어오자 대당 수천만 원의 호가는 카메라들이 사방에서 이 배우의 움직임을 인식한 뒤 곧바로 가상의 3D 공간에 이 배우분들의 움직임을 표현해냅니다. 그 뒤 정해진 액션대로 모션 캡처실 안에서 열정적인 액션 연기를 펼치면 이것을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렌더링한 뒤 여기에 캐릭터가 펴지며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레일러 속 바로 그 장면이 탄생합니다. 직접 하계회를 검색해서 이제 어린 친구들 율동이나 행동, 부모님들이 애기들 브이로그 같은 거 많이 찍어주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어린 아이들 행동들을 좀 연구하고 보고 참고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곳 배우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움직임, 예를 들어 롱보드나 BMX의 경우엔 유튜버 등 전문가를 섭외해 각종 모션 캡처 연기를 따냈다고 하네요. 아, 유튜브에 올라온 트레일러에 이런 댓글도 있던데 역시나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펄 어비스에서 만든 위닝이라고 하면 상당히 재밌겠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지형 지물과 오브젝트도 만들고 캐릭터도 만들었으면 그 다음은 문자 그대로 세계를 창조해야 합니다. 물건을 밀치면 날아가고 폭발하면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등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물리법칙뿐 아니라 그래픽과 사운드 효과, 이르기까지 게임 실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담긴 게임 엔진이 활약할 때라는 거죠. 특히 펄어비스는 자체 게임 엔진을 이용해 도깨비를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쯤이면 눈치채셨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목교 전자상가에서 세계 최초로 펄어비스의 엔진실에서 개발 중인 도깨비 인게임, 정확히는 개발 모드 플레이 장면을 담아왔습니다. 참고로 보안 때문에 화면을 녹화하는 건 불가능하고 플레이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왔거든요. 실제로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보다 화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곳은 트레일러에 등장했던 흰고래 마을로 배들이 정박한 항구 마을이에요. 우리나라 어디선가 보일 것만 같은 사실적이고 아름다운 풍광이죠. 약간 더 분위기를 살리기에 노을이 깔린 저녁 시간대의 항구 마을을 연출해 봅시다. 여기서 조금만 더 어두워지면 깜깜한 밤이 되고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네요. 자, 캐릭터를 움직여볼까요? 캐릭터가 이동할 때마다 화려한 파티클 효과와 함께 발자국이 남는 거 보이시나요? 풀숲을 지나 눈앞에 아주 익숙한 한옥이 등장합니다. 3D 스캔실의 로고가 그대로 느껴지는 기와 조각 하나하나와 오래된 한옥 특유의 나무 질감을 빛의 움직임과 함께 느껴보시죠. 이제는 다시 공간을 옮겨 바닷가로 이동해 봅시다. 캐릭터가 물로켓 발사 로켓포를 들고 주변 튜브를 향해 발사하자 튜브가 물리 엔진의 적용을 받아 사방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트레일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무기인 거대 뿅망치를 들고 휘두르자 사물들이 튕겨나가며 주변이 초토화되네요. 그나저나 물리 엔진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물 위에서의 움직임도 이 정도면 상당한 수준이네요. 여기서 끝내면 뭔가 아쉽죠? 트레일러에 백미라 할 수 있던 공중 점프를 통해 맵의 개략적인 크기를 가늠해보고 거대한 흰고래 마을의 전경과 함께 아주 세세하게 묘사된 각종 오브젝트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뭐 말이 필요 없으니 일단은 조금 더 감상해볼까요? 자, 이젠 게임 도깨비에 대한 남은 궁금증들을 좀 풀어봅시다. 공개된 스토리에 의하면 주인공은 악당 기업 더 컴퍼니에 맞서 도깨비를 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데요. 개발진들은 이 스토리를 구현하며 우리에게 익숙했던 옛 애니메이션과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버스터들을 일단은 게임 플레이로서 도깨비를 빨아당기는 노마드를 하였고, 도깨비 나오는 과거에 어릴 때 나왔던 그런 만화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저녁 9시가 되면 도깨비가 깨어난다, 이런 것들도 게임에 넣을 수 있겠다. 특히 게임의 주인공이 어린아이인 만큼 게임 속 주인공이 도깨비와 함께 탐험하는 동심의 세계를 어른들, 즉 게임 내 NPC들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설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전투가 벌어지면은 게임 그 영상에도 보여줬다시피 이제 NPC들은 막 도망을 가게 돼요. 도깨비를 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회오리로 인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설정은 게임 개발자의 어릴 적 경험과 상상에서 비롯됐다 합니다. 지나다니면서 길을 바라봤을 때 어느 순간 보니까 막 소용돌이 같은 게 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저기에는 뭔가가 벌어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가운 회오리가 불면은 좀 자연스럽게 결계가 쳐지고 그 결계 쳐진 곳에서 도깨비와 전투를 펼치면은 되겠다. 아무래도 스토리성이 강조되는 게임이다 보니 게임 자체도 싱글 플레이를 기반으로 하되 멀티플레이적 요소를 섞는 방향으로 게임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답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싱글 플레이 위주를 고민하고 있지만은 대단히 열린 상태로 멀티플레이도 고민 중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게임 개발이 많이 진척된 것은 아닌 만큼 게임 출시 시점도 플레이 방식도 정해진 것은 없다는 말을 아꼈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매우 강조하더라고요. 지금 만들어진 그 월드 구성을 자체는 지금 전체 크기에서 한 10분의 1 정도를 만들었고요. 옆에 계신 창기님이 한 바퀴 한번 돌아봤대요. 돌다가 포기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맵은 방대하고 계획대로만 된다면 엄청나게 거대한 문자 그대로 세계가 완성될 수도 있겠죠. 거대하고 현실적인 맵과 귀여운 캐릭터들까지 사실 이쯤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메타버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이 캐릭터의 실제 유명 기업의 옷을 만들어 입히거나 게임의 배경이 되는 실제 장소의 관광 상품 만들거나 실제 장소에서 AR 기술을 동원해 포켓몬처럼 도깨비를 잡게 하거나 등등 현실 세계와 접점을 갖춘 메타버스적 요소를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겠죠. 특히 도깨비가 게임 속 거의 모든 지점에서 대단히 한국적 요소를 두루 갖췄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어쩌면 이 게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친숙한 형태의 메타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부디 남은 기간 동안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깨비가 출시되기를 기다리며 영상 마쳐봅니다. 끝이 아니라 머리 괜찮나요? 괜찮나요? 바쁜 머리가 좀 낫길 바라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